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저점 돌파 매매 좀 얘기를 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전저점 돌파가 뭐예요? 자,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전저점 돌파는. 자, 이렇게 저점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곳을 이렇게 무너졌다가 단기간 무너졌다가 돌파하는 걸 전저점 매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점 돌파를 잡으면요. 상승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이날이 벌써 돌파를 했죠, 이날. 자, 이날 돌파를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승할 때 잡으시면은 이렇게 전저점 돌파를 한 종목들은요 상승이 120까지 쭉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중간에 조정을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얘는 지금 바로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죠. 이렇게 120까지 올라가면 일단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지하고 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120까지 가면 일단 다 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서 더 가는 경우보다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저점 돌파 매매는 뭐를 하냐면, 전저점 돌파나 전저점 지지 돌파 매매,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전저점 돌파 매매를 지금 들고 가고 있죠. 이거 자 보시면은 전저점 돌파 매매를 들고 가고 있는데, 전저점 돌파 매매는 전저점 돌파를 해서 바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 돌파선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다니까 굉장히 올랐죠. 시간에가 7%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갭에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이 돌파 매매의 끝이 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 정도에서 아마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거기서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저점 돌파를 들고 간 거를 한 10일 정도 만에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전저점 돌파 매매는 보통 10에서 20일 정도까지 들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 이거 TY홀딩스 말고 S에너지도 보시면 제가 전저점 돌파를 이날부터 했죠. 자, 이날부터 전저점 돌파, 오늘입니다, 오늘. 전저점 돌파를 딱 했고요. 지금 시간이 다니까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 아침에 이것도 이제 올라갔다 무너지면 버리면 끝나는 거지만, 자, 일반적인 전저점 돌파를 매매할 때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전저점 돌파를 했죠. 전저점 돌파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120까지 보는 겁니다. 120까지. 그러니까 120을 가면 버리는 거고요. 자, 무너진 다음에 그 저점을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저점 돌파 매매는 돌파 매매도 있지만 지지 매매도 다시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돌파 매매는 한번 시련이 꼭 있어요. 전저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그래서 시련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면서 매매해야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도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전저점 돌파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저점 돌파한 것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저점 돌파 매매는 항상 시련이 한번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전저점 돌파를 처음 돌파를 잡았을 때 무너지는 20이 위에 있으면요, 항상 한 번 더 무너졌다 가니까 그때는 다시 가셔야 돼요. 항상 그때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데도 전저점 돌파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전저점을 돌파하니까 바로 날아가죠. 여기 보십시오. 전저점을 깨고선 딱 양봉으로 돌파해 주니까 바로 올라가는데, 자, 이런 걸 볼 일이 아니고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곳이죠. 전저점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120 올라가서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졌으니까 버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선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지지를 하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저점 돌파는 한 번 더 올라가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봤던 게 뭐죠? 자, 상지카일룸, 우리가 전저점 돌파를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날부터입니다. 자,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시련이 왔죠. 시련이 올라간 다음에 한 번 더 상승을 해요. 자, 그래서 120을 가서 내일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버리는 거고요.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저점 돌파는 갭에서 음봉이 될 때까지, 보통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죠? 파로도 오늘부터 들고 가는 곳이라고 했죠? 파로 오늘부터 들고 가는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간의 단위가가 상승을 했죠. 벌써 3% 정도. 그러면 내일 만약에 3%니까 여기 120 근처죠. 120 근처니까 120에서 내일 무너지면 버리는 거고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버리는 거고요. 돌파를 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들고 가는 겁니다.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120이 무너질 때까지 더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무너지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 100이 여기 돌파선,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음봉으로 무너지면요, 여길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길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서 위에까지 이 정도나 이 정도 올라갈 때까지, 그때까지 들고 가게 되는 겁니다. 내일 갭에서 무너지는지 보시고요. 갭에서 무너지면 여기가 깨지게 된다. 깨지게 되면 버려야 돼요. 내일 갭에서 일단 무너지면 버리는 거죠. 깨지게 되면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다시 돌파할 때, 그러니까 이 전저점을 한번 만약에 내일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돌파하면 그때 다시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들고 가시는 거예요.
항상 전저점 돌파는 이렇게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갭에서 무너졌는데 이 지지선을 안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올라간 게 오늘 있는데 어떤 종목이 그런 게 있었냐 하면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우리가 좀 놓쳐가지고 아주 아까워하던 게 있었는데,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전저점 돌파. 이렇게 전저점 돌파는 바닥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바닥에서 하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할 때 이 전저점 로스를 전저점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다 로스를 걸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올라간 걸 잡았을 때는 여기다 로스를 걸지 마시고요. 이 바닥에다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까우니까. 전저점 돌파 딱 잡았다. 바닥에다 로스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0까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올라간 게 있었는데, 자, 제가 어저께 좀,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자, 전저점 돌파가 이렇게 바닥에서 돌파하는 게 있고요. 자,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전저점 돌파. 바닥에서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고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 고점에서 이루어지는 전저점 돌파는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버리셔야 돼요. 내일 상승하면 여기 돌파해서 버리시면 되고요. 내일 갭에서 시간이 다니까 지금 올랐죠. 내일 만약에 갭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일 이제 상승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돌파되는 애들 있죠. 중간에 돌파되는 애들은 3, 4일짜리 단기로 보시면 돼요. 이 밑에 쪽에서 돌파되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들고 가는 게 여길 돌파한 날 들고 가는 거였죠, 원래. 예. 자, APS 홀딩스 보시면 오늘 여기 전저점 돌파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건 오늘 크게 올라갔으니까 일단 안 하는 건데, 시간의 단위가가 하락이면은 내일 안 하는 겁니다. 하락이면 안 하는 거고, 내일 올라가면 이제 치매 절반 정도밖에 못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건 원래 안 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애들은 이 밑으로 무너져서 여길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저점 돌파를 잡는 게 아니고요. 오늘 돌파할 땐 잡는 거죠, 당연히. 오늘 돌파할 땐 잡는 거지만 무너진 다음에 여기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때 하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전저점 돌파를 잡을 때는 항상 돌파하는 날 잡으면 좋아요. 돌파하는 날. 그래서 이것도 여기 돌파하는 날 슈팅이 크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 버리는 거죠, 당연히. 돌파하는 날 슈팅이 크게 나오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돌파하는 날 우리가 잡았는데 계속 지지하고 있다가 올라가죠. 예. 이렇게 전저점 돌파는 지지를 여러 날 하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보시면 전저점 돌파가 어느 날이죠? 이날이었죠. 자, 여기에 한번 돌파했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저점 돌파를 바닥에다 지지선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저점 돌파를 했다가 무너졌다가요. 다시 돌파를 했죠. 이날부터. 예. 바로 이날부터 다시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돌파를 해서 시련을 좀 겪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하죠. 전저점 돌파는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0을 가면 버리는 겁니다. 전저점 돌파는 바닥의 매매입니다. 바닥의 매매. 바닥의 매매라서 이 완전 120 밑에 바닥과 아니면 120 바닥이 또 나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바닥이 120에서 나오죠. 120에서도 바닥이 나옵니다. 120에서도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자, SL바이오닉이 어저께 제가 했던 전저점 돌파 매매 중에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기가 전저점 돌파죠. 그래, 예. 그래서 어저께 올라갈 때 여기 전저점 돌파를 잡았죠. 며칠 전에 올라가는 전저점 돌파를 잡아서 그날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하면 들고 가기가 좋습니다라고 해서 밑에서 잡았는데 슈팅을 갔죠. 그래서 여기서 슈팅할 때 여기서 버렸고요. 자, 여기서 어저께 이제 갭에서 음봉이 무너지길래 오늘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다시 전저점 지지 상승이니까 잡아서 들고 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틀째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갭에서 음봉이 무너진다거나 그러면 버리셔야 돼요. 근데 전저점 돌파는 항상 시련이 한 번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련이 나와도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무너지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까지의 시련일지 모르니까 그냥 들고 견디시는 것보단 버리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전저점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번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시는데 보통 열흘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것도 CS인도도 아침에 매매를 시작할 때 바로 전저점 돌파를 잡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을 해버렸죠. 그럼 얘는 120까지 가는 게 목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120을 20을 천만 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예. 자, 여기를 예를 들을게요. 자, 여기 전저점이 있고요. 예. 그거를 여기서 돌파를 한 날 잡았죠. 자, 전저점 돌파를 한 날 잡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저점에다 로스를 하라고 했죠. 예, 여기 저점에 로스를 하고 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120까지 올라갔죠.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돼요. 전저점 돌파는요, 좀 무식한 매매를 하게 돼요. 무식하게 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아니 이건 아니고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이건 아니고요. SL바이오닉은 좀 전에 샘플로 보여드렸던 거고,
자, 신성ENG도 지금 그렇고요. 자, 좀 더 볼게요. 이 전저점 돌파면 여러분들이 120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걸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요. 여기 전저점을 돌파를 했죠, 이날. 자, 처음 돌파로, 자, 그 전날은 돌파했다가 무너졌지만 돌파한 날은 이날이죠. 그날부터 들고 가는 겁니다. 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들고 와서 어디까지요? 120까지 올라가서 버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이렇게 단순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12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저점 돌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이제 고점에서의, 자, 바닥을 만드는 건 이 120 아래에서 바닥을 한번 만들고요. 120에서 바닥을 한번 만듭니다. 이 120에서의 바닥은 이게 여기가 전저점 돌파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이날부터 매매죠. 네, 이날부터 매매입니다. 돌파한 날부터 이 바닥 로스하고 매매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슈팅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전저점 돌파는 바닥하고 120에서 할 수가 있어요. 120하고 두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엊그저께 보시면 여기, 자, 한번 이것도 여기서 전저점 돌파 슈팅을 한번 해주고요. 무너졌다가 다시 여기 전저점을 돌파를 했죠. 어저께. 얘나부터 들고 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나무 기술도 보시면 우리가 여기 전저점 돌파했을 때부터 들고 왔죠. 그러다가 오늘 슈팅을 갔고요. 그러니까 전저점 돌파는 중간에 시련이 항상 있어요. 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여기서도 전저점 돌파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전저점 돌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날은 아니고요. 보통 여기를 돌파한 날이 전저점 돌파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여기죠. 예. 이때부터 들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여기를 깨지만 않으면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 깨지만 않으면.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돌파, 이 무너지는 20에 있는 이 첫 번째 전저점 돌파는 잘 무너지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파층부터, 자, 두 번째 돌파가 어디에요? 얘는 두 번째, 여기 전저점 돌파 두 번째가 여기죠. 여기부터 들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전저점 돌파가 어디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날부터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저점 돌파 매매는 항상 120 돌파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저점이죠. 여기가 전저점이죠. 자, 거기를 돌파한 날부터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시련이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슈팅을 가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중간에 시련이 한 번 있으니까 그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저점 돌파는. 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옛날 과거입니다. 요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항상 이루어지는 매매이기 때문에. 자, 전저점 돌파 여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날부터 여기 로스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왜? 여기 로스하기엔 너무 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무 머니까. 그러면 그날부터 들고 가니까 어디까지요? 120 슈팅하는 날, 이날까지 들고 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다른 차트들을 보셔도 이 120 아래에서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 전저점 돌파하는 날을 보세요. 여기 전저점 돌파하는 날이 언제요? 여기입니다. 이날. 자, 그럼 그 어디를 매매 로스하라고요? 이 바닥을 로스하라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바닥을 로스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는 날, 이런 날 이렇게 큰 슈팅에서 버려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전저점 돌파 매매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닥에서의 매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닥에서 들고 가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저점 돌파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차트를 어떻게 해요? 크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전저점 돌파를 하면 뭐예요? 자, 이날 전저점 돌파를 했는데 슈팅을 해버렸죠. 버리는 겁니다. 전저점 돌파는 슈팅이 굉장히 많아요. 전저점 돌파 딱 잡았는데 슈팅이 나왔어요. 버려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죠.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오늘 슈팅을 하고 제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한 거. 네, 그 종목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에어로드 여기 보십시오. 하나에어로드 보시면 여기서 정확한 전저점 돌파는 이날입니다. 네, 하나에어로는 정확한 전저점 돌파는 이날이에요.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보다. 여기를 돌파한 날부터 들고 가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게 된 거예요. 120 돌파까지. 여기서 우린 버리면 되죠. 예. 양봉을 돌파했으니까 음봉이 안 나왔으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루 정도.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난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전저점 돌파로 생각하고 하면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전저점 돌파로 한 거고 이날 잡았는데 안 무너지죠. 예, 그리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저점 돌파 매매를 할 때는 이런 걸 좀 알고 가시란 얘기예요. 자, 여기가 전저점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해서 들고 가자고 한 거고요. 예. 야, 이런 것도.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 저점을 돌파를 했죠. 자, 어저께 이거 하자고 했죠. 어저께 후성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 돌파했다고. 여기 후성. 오늘 올라갔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요? 여기서 또 지지를 하고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120까지 올라가는지 기다려 봐야죠. 예.
왜?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저점이 여기입니다. 그쵸? 어디서부터 들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차트를 좀 크게 봐야 됩니다. 그 전저점 돌파는요, 거의 대부분 120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도 예를 들어 보시면 똑같은 자리죠? 예, 똑같습니다. 전저점을 딱 돌파한 걸 잡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갭에서 무너져요. 버려요? 예, 버려도 됩니다. 버려도 되지만 결국에는 여기 전저점 돌파를 깨지 않고 올라갔다가 시련 한번 주고 120까지 올라가죠. 여기 120에서 끝나는 거예요. 120에서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저점을 다시 지지하고 여기서 또 큰 슈팅이 올라갔죠.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 전저점 돌파 매매는 굉장히 좋은 매매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전저점 돌파 나왔죠.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간 다음에 시련이 있은 다음에 120까지 올라갔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너져서 다시 전저점을 지지하고 또 120까지 올라가죠. 예. 이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자, 여기도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여러분들 전저점 돌파를 할 때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저점 돌파하니까 올라간 다음에 120까지 올라갔죠. 이 전저점 돌파가 왜 나오냐 하면은 이 개미들은요, 이렇게 지지선이 나오면요, 이 지지선을 깨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이 지지선이 깨면 로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 로스하거든요. 로스하고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저점 매매를 한번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금 전저점 매매인데 이날부터 제가 들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120 갔다 무너졌죠? 자, 지지하고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한 거예요. 120까지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저점 매매를 하는 곳은 이렇게 120 밑에 바닥과 이 120 근처에서 지지를 많이 하죠. 그럼 120에서 지지를 할 때 전저점 돌파 매매를 잡는 겁니다. 어디서요? 야, 이런 거 잡는 거죠. 자, 여기 전저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슈팅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음봉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제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했던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여기 전저점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이 위에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올라갔다가 무너져서 여기를 지지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는 일단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항상 시련이 한 번씩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 전저점 돌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슈팅 돌파한 다음에 무너지는 경우 버려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돌파를 했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고요. 이게 다 항상 100% 다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전저점 돌파를 샀는데, 여기죠? 전저점 돌파를 샀는데 슈팅을 하면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도 슈팅을 했는데 상한가를 가버렸죠. 예, 올라갔죠. 전저점 돌파. 그러니까 슈팅하면 버리시고 두 번째 돌파할 때 다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파할 때 또 사는 거예요. 보통 두 번째 돌파가 잘 갑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랬죠. 여기도 한 번 돌파했다가 무너졌다가 두 번째 돌파했죠. 이런 경우도 흔하게 있으니까 요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무조건 안 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저점 돌파를 하면 슈팅을 한 다음에 다시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파를 했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갔지만 살짝 깨고 올라가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지금 여기서 전저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KH건설을 이제 들고 가는 자리라고 한 거고요. 자, 얘는 어디까지? 이 선만 깨지 않으면 120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이죠? 전저점 돌파하고 굉장히 지지만, 돌파한 날부터 지지만 하다가 여기다 로스 하는 거죠. 돌파선하고 로스선이 가까우니까 바닥이 가까운 경우는 여기다 로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슈팅을 올라갔죠. 네, 120까지.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조금 알고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좀 바닥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가 이거 있었죠. 이 SDM 매매할 때 그랬죠. 여기 전저점 돌파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버렸죠. 한번 버렸고요. 무너진 다음에 여기 지지하고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들고 계신 분들 있죠. 예. 저게 전저점 돌파 매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큐브 엔터도 돌파를 했으니까 잡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다니까가 0%네요. 자, 내일 여기만 깨지 않으면, 이제 이 종목은 여기만 깨지 않으면 어디 120까지 들고 갈 수 있죠. 최소한 120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는 들고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견디는 겁니다. 왜?
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견디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저점 돌파 매매를 보시는 거고요. 자, 요것도 오늘 원준도 어저께 누가 물어보셨었죠. 잡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바닥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지지하는 걸 좀 며칠 지켜보세요 했다가 오늘 아침에 제가 잡으라고 했죠. 왜? 전저점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버리라고 한 겁니다. 큰 상승을 했고 122, 22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죠. 네, 여기도 그런 거 있죠. 여기도 120에서 전저점 돌파가 잘 된다고 했죠. 여기 전저점 돌파한 거 보세요. 자, 이날 잡아서 돌파선을 로스하고 가는 겁니다. 자, 슈팅 올라갔죠. 자, 그리고 시련 한번 주고 다시 한번 슈팅 올라가고. 잘 보십시오. 이게 초보자분들 굉장히 이게 매매가 좋아요. 자, 여기도 그렇죠. 전저점 돌파 매매. 일동홀딩스도 여기 전저점을 돌파했죠. 그 다음날 한 번 더 올라가죠. 예. 그리고 거기를 지지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자,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 게 있죠. 여기서도 전저점을 돌파했죠. 자, 전저점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가죠. 추가로. 그 다음에 어디요? 지지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자,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어느 정도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매매하시면 굉장히 좀 단순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는 어떻게든지 단순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매매가 단순할수록 여러분들이 손해날 확률이 적어요. 손해가 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손해가 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매매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를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 매매에 자기가 스스로 꼬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돌파하는 날이 크게 올라가겠죠. 내일 만약에 돌파한다면 여기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일 여기서 무너진다면 다음번에 돌파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 돌파 매매를 보려면요. 차트를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락하는 20이 있으면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하락하는 20이 있으면 한번 무너졌다 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저점 돌파를 할 때도요. 전저점 돌파를 할 때도 바닥이 가까우면 바닥까지 로스를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대충 이해는 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전저점 돌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지지를 하고 지금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120까지 올라가겠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뿐이지. 예. 자, 디플렉스도 그렇고 여기죠? 예, 전저점. 전저점을 돌파하니까 한번 20에서 무너지고요. 한번 또 20에서 무너지고 지지하고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20이 있으면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쯤 지지할 때 그때쯤 올라가야 돼요. 20이 가까울 때. 그래야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전저점 돌파 보세요. 네. 여기 오늘 돌파한 날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힌트를 잡으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매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찬스가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저점 돌파 매매는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이 후성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여기서 돌파를 시작했죠. 네, 후성 같은 거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유용한 매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EV 첨단 소재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전저점 돌파를 하고 한번 올라갔다가 저기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블루베리도 보세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개분봉은 무너지면 버려야죠. 여기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저점 돌파 매매를 보려면 차트 크게 봐야 돼요. 옛날 차트가 보여야 됩니다. 옛날 차트가. 자, 여기서도 여러분 전저점 돌파 보이죠? 여기. 돌파하고 60까지 갔다가 지지하고 결국엔 무너졌다 120을 가죠. 근데 이렇게 이 모든 기간을 다 견딜 수는 없어요. 몇 달인데 몇 프로 더 먹자. 그러니까 120 근처를 갔을 때 버리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들고 가자고 한 게 이때부터예요. 이때. 자, 한솔홀딩스. 제가 그래서 한솔홀딩스 이날 들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이날부터 들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쵸? 지금 올라갔죠? 음봉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들고 가는 거예요. 갭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나오는 날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전저점. 자, 아니면 뭐 여길 전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거기 전저점으로 잡아도 깨지지 않죠? 예,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판타지오도 엊그저께 제가 전저점인데 이런 건 단기 전저점이죠. 엊그저께 이제 계속 들고 가시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건 어때요? 음봉이 이제 곧 나와요. 음봉이 나오면 이건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돌파하는 애들은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여기를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는지. 자, 그러니까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모베이스도 보시면 오늘 딱 돌파했죠?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들고 가라고 한 건데, 자, 여기만 안 깨지면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120까지요. 예.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버리는 겁니다. 다시 돌파하면 다시 잡는 거고요. 예. 그 손해가 작다는 거예요. 전자점 매매를 하면 손해가 작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여기를 만약에 이 종목이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갈 수 있으면 들고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슈팅이 나오면 슈팅해서 버리는 거예요. 슈팅이 크게 나오면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 바닥에서 다시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여기 전자점 돌파. 돌파하는 날 잡는 거죠. 돌파하는 날 잡고 무너져 버렸다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쌍바닥을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전저점 돌파가. 이렇게 외바닥에서 그냥 쫄깃하게 올라가 주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런 경우도 많지만 보통 이렇게 얘처럼 쌍바닥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저점 돌파를 잡으면 로스는 여기 잡아주는 게 원래 정상은 정상이에요. 예. 자, 여기 보십시오. 돌파했다가 무너졌다가 또 무너졌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알고서 돌파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